네, 안녕하세요. AWS 스타터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 금융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 오늘 세션 소개를 맡은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의 정윤지 매니저입니다. 총 3일간 진행되는 세션 가운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 AWS의 고정원 어카운트 매니저님과 송규호 솔루션스 아키텍트님께서 AWS가 바라보는 마이데이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발표가 끝난 후 15분간의 Q&A 세션이 있으니 편하실 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세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정원 매니저님께서 세션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금융사업부에서 금융고객분들의 AWS 도입에 도움드리고 있는 고종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AWS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현재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 그 정책의 방향과 그 다음에 저희 사례 그리고 송기호 솔루션 아키텍트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오늘 그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질문 많이 주시고 이후에 또 다른 별도의 채널 통해서 더 상세한 내용도 공유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마이데이터 이 웨비나를 시작을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께서 아마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개념이나 혹은 유형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 짚어보는 그 측면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주체, 정보 소유자인 개인, 예를 들면은 고종원의 신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동시에 소비 패턴들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신용 관리와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좌측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동의를 했을 때 데이터 보유 기업, 현재 이제 그 금융사들이 되겠죠. 현재 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의 기본 현재 그 데이터 보유 기업들은 저의 예를 들어서 계좌 정보, 저의 카드 거래 정보 등등의 금융 정보들을 제가 동의한다고 하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수의 금융사로부터의 금융 정보들을 취합하고 분석을 해서 제 종합적인 신용관리와 자산관리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제가 참고 자료들을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포럼 진행을 하면서 자료들을 다 저 링크에 등록을 해두셨고요. 또 많은 컨설팅사나 혹은 그 다양한 기업들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의의나 혹은 사업적인 접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KPMG 쪽에서 올해 1월에 인사이트 68호 통해서 정리해 주셨던 내용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링크도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개념과 크게 보면 이제 현재 4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 그 마이데이터가 정책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이전부터도 유사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본인 신용 정보에 대한 통합 조회, 그다음에 재무 신용 관리, 금융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이제 현재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신용 정보를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재무 현황에 대한 분석,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카드에서의 소비, 저축 혹은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재무 현황을 분석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관리, 제 신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추천을 하고 제 소비 패턴이나 혹은 투자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저에게는 어떤 카드가 적합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 소비 패턴을 분석했을 때에는 외식이 많아요. 그럼 외식의 요식업 쪽에 할인이 많이 되는 카드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PFM이라는 단어가 아마 오늘 몇 번 나올 텐데요. 그 Personal Finance Management가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골자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쭉 진행을 하는 그 타임라인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8년부터 사실은 그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그 의지를 금융위원회에서는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약간의 장기간 동안은 그 데이터 3법에 대한 말도 많았던 데이터 3법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서 조금 딜레이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올해 2월에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안이 공표,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이나 규칙, 감독 규정에 대한 개정안 입법이 4월에 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할 회사들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사전 수요 조사를 했었고요. 저 때는 이제 110여 개의 회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사전 수요에 응답을 해주셨었고, 이후 6월에 그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링크 걸어놨던 그쪽에서 포럼에서의 발표되었던 내용들이나 그걸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그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매뉴얼 배포하고, 표준 API에 대한 확정을 7월에 진행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8월에 그 사전 접수를 8월 5일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신청했던 것보다는 좀 작지만 63개사가 사전 접수를 하셨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사전 신청을 하셨고요. 접수를 하셨고, 기존 유사 서비스 제공 중인 40개 기업에 대한 예비 허가 및 본 허가를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게 이제 그 평가 방법 자체가 그 40개 기업을 일괄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지만, 그 전에는 원래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20개씩 허가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접수를 하셨던 기업들에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셨어요. 이유는 1차와 2차로 승인을 받고서 사업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선점 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2차의 평가가 되고 허가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40개사를 선정을 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2월까지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거고요. 2021년 8월에 그 API 제공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API 같은 경우는 그 사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스크래핑 기술과 그다음에 일부 API를 혼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법제화가 되면서는 앞으로 그 스크래핑은 금지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향후에, 현재로서는 그 스크래핑으로 그 취합하는 데이터들이 많지만 향후에는 API를 모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아주 최근 그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의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 선점에 대한 서비스를 빠르게 런칭을 하고서 고객을 빨리 모아야 하는 시장 선점에 대한 골이 있고요. 출시한 이후에는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으면서 서비스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빠른 출시 플러스 그 빠른 개선이 가능한 비즈니스 어질리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기사, 9월 7일 날 머니투데이 기사, 그 다음에 9월 3일 날 이데일리 기사가 있는데요. 요거를 잠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데이터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마이데이터 관련 뉴스들이 뜹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너도 나도 마이데이터 먼저 해달라, 난감한 금융당국, 요 기사가 있는데요. 9월 7일 그제 기사죠. 그래서 선점 효과를 노린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 심사 방법도 1, 2차에서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빠른 서비스 선점이, 출시를 하면서 선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고요.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또 기사 하나가, 금융지주, 국내의 그 5대 금융지주 안에서도 각 계열사별로도 그 경쟁 아닌 경쟁,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사업권에 대한 경쟁 아닌 경쟁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9월 3일이니까 며칠 안 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포인트는 선점이 관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다양한 금융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취합하고 분석하고 또 좋은 서비스를, 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기사 두 가지가, 어제 나와 있던 기사 두 가지가 이 데이터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과연 필요로 할 것이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나온 기사 중에 보시면은 그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그 쇼핑 정보 제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반발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마이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해야 되는 신용정보의 그 범위에 쇼핑 정보를 포함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예전에 있었다 없었다 뭐 말들이 조금 많긴 한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쇼핑 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은행, 뭐 카드, 증권, 뭐 아니면 저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 상품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쇼핑 정보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함께 보고서 분석을 하고서 그거에 적합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금융 정보만 분석을 할 때하고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마지막 그 뭐 KB 손보 빅데이터 서비스업 자격 얻어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은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권에 대한 부분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63개사 중에서 이번에는 보험사들은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그 일단 이번 신청에서는 반려가 되었고요. 반려가 된 이유는 아마도 다른 그 기사들을 보시면 많이 나오겠지만 보험사들은 아마 이 다음에 그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헬스케어 데이터와 보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는 아마 마이데이터에서도 이런 영역들까지, 그러니까 금융과 건강 정보를 융합해서 분석하는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클 것이냐, 얼마나 많을 것이냐, 얼마나 빈번하게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데이터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분들도 정확하게 아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해외 사례를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PFM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대외 고객 서비스로는 그 PFM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PFM의 거의 원조격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게 민트닷컴입니다. 민트닷컴 서비스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이 숫자가 조금 잘못됐네요. 1,500만 명 아니고 2,0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2,00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료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고요. 그래서 퍼스널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서비스고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 현재로서 익숙하신 형태일 거예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청구서 같은 고객의 다양한 금융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을 해주고요. 그러면 내 저축이 얼마인지, 내 소비가 얼마인지, 다음 달에 내가 내야 될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06년에 처음 서비스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인투이트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투이트사는 아마 해외에서 생활을 해보셨던, 특히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그 터보텍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할 텐데, 그 미국에서 연말정산, 국내 연말정산처럼 그 세금 정산을 할 때 거의 그 대부분 터보텍스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83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그 인투이트가 민트닷컴을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앱스토어의 프리뷰를 보시면은 미국 스토어 기준으로 그 파이낸스 쪽에서 40위 정도의 순위를 갖고 있는 앱이고요. 그 다음에 별점이 보통 보면 4.7이에요. 매우 높습니다.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다로 아실 수 있고요. 이 모든 민트닷컴 서비스가 AWS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민트닷컴도 예전부터 서비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쪽에 그 레퍼런스로 발표를 해주신 건 사실 2017년에 발표를 해주셨어요. 2017년에 그 PFM 서비스의 특성상 월초, 연초에 특히 연말 정산이 일어나거나 혹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취합해서 분석해야 되는 시점에 굉장히 많은 분석 데이터들이 들어와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었고, 기존 데이터 센터에 구축되어 있던 서비스 기준으로는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더라. 그래서 AWS로 전체 마이그레이션을 다 완료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신규 서비스 출시나 개선을 위해서 몇 주가 걸리던 거를 수시간으로 줄이셨고요. 특히 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같은 그 머신러닝 관련된 서비스를 도입을 함으로써 또 머신러닝 모델들을 기존에 6개월 걸렸던 걸 일주 이내로, 그래서 90% 이상 빠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뛰어난 금융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객 쪽에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아래쪽에 링크에 보시면은 인투이트사 민트 케이스와 또 인투이트사의 다른 고객 케이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사실은 그 마이데이터가 이렇게 그 법제화되기 전부터 법제화돼서 이제 진행되기 전부터 뱅크샐러드라는 서비스가 사실 상당히 유명한 그 PFM 서비스죠. 그래서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개인화된 종합 자산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시면 되는데요. 뱅크샐러드 역시 AWS를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셨고요. 뱅크샐러드 서비스가 전체 다 또 AWS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도 이 회사 레이니스트의 CTO인 황성현님께서 이미 2017년에 저희 행사 때 발표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뱅크샐러드가 AWS 기반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었고요. 2019년 작년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와 마트들을 AWS 기반으로 어떻게 구현하셨었는지 그 AWS KR 유저그룹, 한국 유저그룹의 세미나를 통해서 김태일님, 뱅크샐러드의 데이터 엔지니어이신 김태일님께서 AWS 기반의 뱅크샐러드의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지금 슬라이드 쉐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링크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또 시간과 또 몇 가지 여건상 그 국내의 금융사 사례를 제가 자세히는 오늘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요 관련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객사를 현재 말씀드린 못 드리는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A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대규모 전환을 하셨고요. 이때 굉장히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으셨어요. 타임 투 마켓, 빠른 런칭을 하셨어야 됐고요. 당연히 금융사다 보니까 기존의 AWS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셨던 상황은 아니라서 데이터 센터와의 하이브리드 연계, 특히 그 계정계와 같은 코어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서비스는 유지한 채로 타 금융사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들어와서 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 유입과 처리와 분석에 대한 특히 현 시점 같은 경우는 스크래핑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많을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했었고 향후에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연한 아키텍처가 필요했었다. 이와 동시에 금융사가 클라우드 이용을 하고 그다음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규제를 준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을 하셨어야 됐다 해서 AWS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하시고 그 마이데이터 사전 신청까지 마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 사례를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다른 시간을 갖겠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구축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저희 솔루션 아키텍트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후에 주실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거니까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은 이 전체 세션이 마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호 아키텍트님께서 이후에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송규호라고 합니다. 저는 종원님에 이어서 AWS의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잘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앞서서 종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고려하실 때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견지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SLA를 유지하면서도 API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PI가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스턴스들이 증가했다가 또 API 사용량이 떨어지면 맞춰서 그것들을 줄여서 비용을 최소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굉장히 커다란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고려하시는 사업자들께서 고민하시는 배경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8월에 시행이
되었죠. 시행이 된 데이터 3법에 따라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구축을 검토하셨고 어떻게 할지 방안들을 도출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쓰기에 조금 괜찮은 형태로 가이드가 나갔어요. 온프레미스에다가 이 사업을 구축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 망 안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구축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기에 괜찮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용을 많이 고려를 하셨고요. 사업자 분들께서 저희들에게도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플랫폼을 잘 구축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실 때 걸리시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API 요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LA를 유지하면서도 스케일 인 아웃에 좀 자유로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의 가장 중요한 꽃이겠죠.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이런 것들을 빠르게 도입을 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이런 플랫폼들을 구축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조금 고려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시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AWS 클라우드 플랫폼을 썼을 때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특장점을 5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속성, 타임 투 마켓이죠. 그 다음에 민첩하고 그리고 보안적으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기술들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아울러서 저희 AWS의 플랫폼을 이용한 PR 메시징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5가지 특징이 저희 플랫폼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신속성인데요. 이제 API 제공 플랫폼 자체를 클라우드 상에 구축을 해서 외부에서의 데이터 요청 같은 것들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분석 환경이 필요한 게 그때그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알고리즘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할 때 데이터 분석가들이 요청할 때 그거 이제 뭐 한 달 걸려서 서버 사고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는 경쟁자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환경, AIML 서비스들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외부로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맞춤형 플러그인 개발을 통해서 신속하게 API를 생성하고 연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AWS 자체 서비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엔터프리라고 하는 파트너사랑 같이 협력해서 이 플랫폼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샐러드를 한 번씩 써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테지만 이제 API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한번 이제 로그인을 한다면 그 뭐 송교라고 하는 뱅크 샐러드 사용자가 KB 은행의 뭐 송교라는 사람이랑 연결이 되는 정보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매핑 정보 같은 것들을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이번에 엔터프리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다면 데이터를 굉장히 신속하게 제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API가 은행 내부에서 전문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DB에 직접 접속을 해서 가져오는 데이터들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제공하실 필요는 없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행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어떤 스펙으로 제공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개발을 민첩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려면 플러그인 형태로 그런 전문 같은 것들을 매핑을 시켜서 원하는 형태의 API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유연하게 API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석 환경 측면에서도 분석가들의 니즈에 따라서 환경들을 민첩하게 제공을 할 수 있고 뭐 향후에 그 분석 환경이 더 많은 용량으로 필요할 경우에 확장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인 UI 같은 것들을 API 서비스로 만들 때는 UI를 제공을 합니다. 이 엔터프리라고 하는 싱크트리라고 하는 솔루션인데요. 네, 여기서 UI 형태로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API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관리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안적인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환경들을 원하시겠죠.
저희 AWS는 메이저 금융사 두 곳과 EA 계약을 했고요. 안정성 평가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엔터플의 싱크트리 솔루션은 토큰리스 방식의 보안 통신 방법을 써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API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허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자체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매핑 정보 정도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을 고려하시고 있으신 데이터 제공자 입장에서도 도입하시기에 부담이 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도 다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기술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자체로 개발해서 도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AWS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 아마존닷컴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용했던 알고리즘을 이용한 포캐스팅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플랫폼 형태로 가져가서 분석가들을 하이어링 해가지고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만드시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형태로 제공되는 AI 서비스들을 도입하시거나 아니면은 분석 환경 자체를 원하실 때는 저희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이용하신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기술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녹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버리스 기반의 토큰리스, 서버리스 기반의 API 솔루션들을 이용하시면 VPN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전용선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PR 효과를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AWS와 협업해서 PR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PR 기사 같은 것들을 프레스 릴리즈를 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저희와 함께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블로그로 포스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례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서밋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잘 되신다면 리인벤트에서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으실 수도 있고 그건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PR 효과도 마찬가지로 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제공자가 된다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API 스펙 이외에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좀 판매하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API들을 바로 판매하시면서 PR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두 가지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 제공자 입장에서의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본다면 온프레미스 은행이랑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 간에 VPN을 연결을 하거나 전용선을 연결을 해서 은행에 있는 전문 형태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API 형태들을 싱크트리 솔루션에서의 맞춤형 플러그인을 통해서 변환을 해서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AWS 클라우드 위에서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 제공자 플랫폼을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아키텍처고요. 예시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 상에서 데이터 제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마이데이터 이제 서비스를 가입을 누군가가 하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하셨다고 한다면 정보를 동의한다고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외부 회사에 API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요청한 데이터들을 AWS 클라우드로 바로 수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나 S3와 같은 노시퀄 DB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들과 협업을 하셔서 이제 자체 분석팀이 있으시다면 자체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분석을 좀 더 우리는 고도화해서 하고 싶은데 자체 인력이 없다 하시면 저희 AWS랑 협업하고 있는 다양한 분석 파트너들과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패턴이라든지 금융
금융 정보라든지 뭐 개인의 프로파일링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뭐 금융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추천한다든지 하는 서비스들을 이런 분석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자 측면에서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웹 서비스로 이것들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와프를 통해서 제공을 하실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제공되는 트래픽은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뒷단에 있는 웹 서버로 분산이 되실 거고, 데이터가 이제 크롤링하는 API 같은 을 통해서 나트 게이트를 타고 데이터 스크래핑 요청이 온다면 데이터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다이나모DB 쪽에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서 람다로 호출한 다음에 파이어호스를 통해서 S3로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이중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다이나모DB에 한번 저장하고 분석용 데이터는 S3로 저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 분석 쿼리는 아테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퀵사이트라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솔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화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ML 서비스 같은 것들을 쓰고 싶으실 때는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다이나모DB라고 하는 거는 노시퀄 DB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때 노시퀄 DB에 저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노시퀄 DB에 데이터들이 다 있으면 분석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복제를 해서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취합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취합을 할 때 중간에 이제 큐처럼 쓰는 서비스가 저희 회사 AWS에서 제공하는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큐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거는 서버리스 아키텍처 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로직을 이 람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시면 이제 뒷단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버 없이 단순하게 이제 구현을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실 수도 있고, S3로 집어넣을 때 가공을 해서 어떤 데이터 필드들을 뽑아내서 저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퀵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인데, 요즘에 이제 셀프 서비스 기반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유행이죠. 태블로 스타일의 셀프 서비스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쓰이고 있는데, 유사한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테나라고 하는 솔루션은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서버리스 환경으로 보실 수 있는 서비스고, 프레스토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쉽게 생각하실 때 구글의 빅쿼리랑 유사한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원하는 분석 알고리즘이라든지 처리를 구현을 하시고 어떤 딥러닝 트레이닝 같은 걸 하실 때는 노트북 인스턴스를 쓰시기보다는 뒷단에 있는 GPU가 붙어 있는 P3 타입 인스턴스 같은 것들의 개수라든지 스펙을 지정해서 트레이닝 리소스를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서버팜에 있는 리소스를 쓰는 그런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여기에 제가 넣진 않았지만 완전 관리형 AI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알고리즘까지 다 포함이 된 포캐스트라든지 퍼스널라이즈, 그다음에 프로드 디텍트, 그다음에 이런 AI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셔서 연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즈 케이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 은행도 이제 보험을 창구에서 판매하는 업종이 있죠. 이게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요. 보험사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무조건 API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걸 내년 8월까지 구축을 하셔야겠죠. 그럼 보험사, A사, 뭐 송교라고 하는 사람이 가입한 보험사에 있는 정보들을 보험 가입 정보들을 다 저희 클라우드 상에 모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타 데이터 제공 기관에서 뭐 금융 정보라든지 신용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 정보, 자산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걸 분석하셔서 상품 추천이라든지 상품을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잘 팔리는 보험 상품을 설계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하셔서 개인 맞춤형 뭐 방카슈랑스 같은 것들 서비스를 내놓으시거나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행 사업자에서의 사용 예시인데요. 카드 사용 패턴을 모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종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핑 패턴 같은 것들도 데이터를 모으셔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오는 정보들, 보험사, 뭐 금융투자사, 은행 같은 타 데이터 제공 기관에서 취합하는 정보들을 분석해서 소비 패턴이라든지 투자 정보라든지 자산 정보 같은 거를 분석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상품을 추천을 해서 뭐 개인 맞춤형 뭐 카드와 예금 적금 결합 상품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킨 상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의 유지 케이스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펜딕스는 제가 이 장표를 공유해 드리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Q&A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채팅창에 이훈님께서 토큰리스 방식의 보안 통신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에 남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저 메일로 저희한테 질문 주시면 간략하게 설명과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받으실 수 있는 메일 주소를 네, 제가 오늘 그 보내드린 이메일 주소가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따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도입 및 아키텍처 구성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도입을 위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먼저 주셨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지 않게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내부에 구성된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된다면 그렇게 크게 복잡한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도화시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일단은 정하셔야 되는 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자로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하실지를 좀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퍼스트 스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다라는 목표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거를 세우게 된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뭐 분석 기법이라든지 데이터들을 어디에서 취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셔야겠죠. 분석할 수 있는 대상과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뭐 데이터 분석 방법,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 만드신 디자인을 어떤 식의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실지 정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하시다 보면 저희가 지금 오늘 간단하게 예시로 든 아키텍처 중에서 필요 없으신 것들은 조금 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좀 더 집어넣어서 보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발표드렸던 고종원입니다. 아마 제 지금 화면에 저는 안 보이고 목소리는 들리실 것 같은데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실 것 같아서 지금 아까 앞서서 지금 그 말씀 주셨던 거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그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퍼스트 스텝이 무엇인가요?
상대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신규로 시작하시려는 쪽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러니까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땐 좀 더 쉽고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마이데이터 사업 요건 중에 이제 뭐 물적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금융기관처럼의 물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만드시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미 다 준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으실 것 같고요. 퍼스트 스텝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좀 전에 이렇게 저희 송규호 SA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웨비나에서 뭐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각 사마다 그 목표하시는 바나 상황들이 좀 다를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사례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 5일 날 예비 신청하셨던 곳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 AWS 기반으로 하신 곳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아까 뭐 금융 A사처럼 그 아직까지 사례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까지는 단계가 조금 이른 것들이 많아서요. AWS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계신 곳들은 많이 계시지만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지금 아직 말씀드릴 단계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군데 더 계십니다. 그 모바일 QR 코드가 지금 체크 안 되신다 그래서 여기다 URL을 하나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클라우드에 쓰실 때 조금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은 사전에 마스킹을 하신 다음에 올려서 분석 같은 것들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불안감 같은 것들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련된 서비스라고 한다면 레이크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빌드할 때 거기에 제공되는 거기서 제공하는 뭐 다양한 데이터들의 스키마 관리, 권한 관리, 거버넌스 통제 이런 것들을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AWS 메이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저장하신 데이터들을 뒤져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보안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어드바이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메이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뭐 암호화 같은 것들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약간 그 보험사 장일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현 시점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특히 AWS를 사용해서 금융사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데이터나 혹은 업무상의 제약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 고유 식별정보를 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처리하고 분석하고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뭐 AWS 서비스가 그렇게 그 검증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사용자들이 AWS 서비스 상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암호화를 강제로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암호화에 대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지만 뭐 사용자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암호화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 아키텍처 논의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말씀 주셨던 그 건강 데이터에 대한 별도 보안 인증은 저희가 글로벌하게는 제가 지금 남겼는데요. 하이파 인증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PCI DSS라는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 관련으로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AWS 컴플라이언스 센터에서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금융보안원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안정성 평가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현재 그 규정 준수, 특히 국내에 대한 규제 준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타사 클라우드 대비 특화된 API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API를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제공자가 되신다면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카드사 이런 곳에서는 송교호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요청을
뱅크샐러드에서 했을 때 API 형태로 이것들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빌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제공드릴 수 있는 그 관점에서의 특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전달드렸던 뭐 신속성, 보안성, 민첩성 이런 5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2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 Q&A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드리면 오늘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채팅창에 있는 URL을 통해서 저희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고종원 매니저님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신 것처럼 카카오톡에 저희 금융클라우드라는 카카오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된 정보를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